오늘 오전 11시 57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 일부가 5분 동안 멈췄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해서 멈춘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멈췄습니다. 매수 사이드카라는 장치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각에 주식 앱을 켜놓고 계셨던 분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 느끼셨을 겁니다. 주문도 그대로 들어갔고 체결도 됐으니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장면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정확히 무엇을 멈추는지, 왜 지수가 아니라 선물이 기준인지, 그리고 코스피가 3.68%나 오른 날 코스닥은 왜 0.12%에 그쳤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세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첫째, 오늘 영상은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히 옮기고 그 장면이 어떻게 잘못 읽히는지를 짚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뒤에 회사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실 전달입니다. 셋째, 오늘 나오는 지수와 수급 숫자는 전부 오늘 자마감 잠정 집계입니다. 확정치와 소수점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하루 사이에 크게 오른 시장은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3포인트 오른 6,5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른 폭이 3.68%,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코스닥은 1포인트 남짓 오른 858포인트, 상승률로 따지면 0.12%입니다.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수급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8,357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5,277억 원을 샀습니다. 반대편에서 개인이 3조 1,91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정확히 갈렸습니다. 이 4개의 숫자가 오늘의 전부입니다. 이제 사이드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발동시킨 건 코스피 지수가 아닙니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이었습니다. 기준 가격이 987이었는데 장중에 1037까지 올랐습니다. 5.13% 상승입니다. 이 상태가 1분 동안 유지되자 발동됐습니다. 여기서 이미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사이드카를 발동시키는 기준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선물 가격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발동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됩니다. 규칙은 세 줄로 끝납니다. 첫째, 코스피 200 선물이 기준가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 발동됩니다. 오르면 매수 사이드카, 내리면 매도 사이드카입니다. 둘째, 정지 시간은 5분이고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누가 판단해서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그냥 끝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됩니다. 그리고 장 마감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코스닥은 기준이 5%가 아니라 6%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 거래가 전부 멈춘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멈추는 건 프로그램 매매호가 하나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앱에서 직접 넣는 주문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기관이 사람 손으로 내는 개별 주문도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이미 접수돼 있던 프로그램 주문의 취소나 정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시 57분에 주식을 샀거나 파신 분이 계셨다면 아무 문제 없이 체결되셨을 겁니다. 사이드카는 시장을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자동으로 쏟아지는 주문만 5분 동안 잡아두는 장치입니다. 그럼 시장 전체를 멈추는 장치는 따로 있느냐?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둘은 이름만 비슷하고 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 5%가 기준이고 프로그램 매매만 5분간 멈춥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전날보다 8% 떨어진 상태가 1분 이어질 때 발동되고 그때는 모든 매매가 20분 동안 멈춥니다. 하락폭이 15%, 20%로 커지면 2단계와 3단계가 이어지고 3단계에서는 그날 장이 아예 끝납니다. 사이드카가 과속방지턱이라면 서킷 브레이커는 도로 폐쇄입니다. 이제 아까 미뤄둔 질문입니다. 왜 지수가 아니라 선물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선물이 현물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앞으로의 가격을 미리 사고 파는 계약이라 기대가 반영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뭔가 큰 소식이 나오면 선물이 먼저 튀고 그 다음에 실제 주식 가격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선물이 먼저 튀면 선물과 현물 사이에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거래가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물이 급등한다. 프로그램이 주식을 자동으로 쓸어 담는다. 시장이 한쪽으로 쏠린다. 사이드카는 이 사슬의 두 번째 고리를 5분 동안 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이드카는 얼마나 드문 일이었을까요? 올해 들어 사이드카는 오늘까지 47번 발동됐습니다. 매도가 24번, 매수가 23번입니다. 8달 동안 47번이면 대략 사흘 만에 한 번 꼴입니다. 뉴스 제목에 사이드카가 붙으면 굉장한 사건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올해 시장에서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와 매수가 거의 반반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이드카는 폭락의 신호가 아니라 그냥 빠른 움직임의 신호입니다. 방향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오르다가 걸릴 수도 있고 내리다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상한 점으로 갑니다. 코스피는 3.68% 올랐는데 코스닥은 0.12%였습니다. 차이가 3.5%포인트가 넘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린 두 시장인데 온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말은 오늘 상승이 시장 전체에 고르게 퍼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이만큼 오르려면 지수에서 비중이 큰 대형주가 크게 올라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회사일수록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라 큰 회사 몇 개가 움직이면 지수 전체가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오늘이 정확히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실제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사실만 옮기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두 반도체 회사가 각각 6.68%, 5.54%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오늘 지수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이 둘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는 이런 초대형 반도체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가 나와도 지수가 받는 힘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실 전달이고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지수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왜 반도체가 올랐느냐? 보도된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 한 곳이 2분기 매출이 112% 늘고 수주잔고가 1,040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둘째,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 새로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셋째, 두 반도체 회사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주주환원을 발표할 거라는 기대가 퍼졌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특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발표된 것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로 오른 가격은 기대가 빗나가면 같은 속도로 되돌아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사실 지수가 아니라 개인의 순매도입니다. 3조 1913억 원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동안 개인은 그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왜 올라가는 날 팔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물려있던 주식이 본전 근처에 오자 정리했을 수도 있고 이미 수익이 난 상태에서 차익을 실현했을 수도 있고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과 개인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산 날이라고 해서 개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도는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자주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같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산 다음 날 시장이 더 오른 적도 있고 그 반대인 적도 있습니다. 수급은 오늘 누가 얼마를 샀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지 내일의 예고편이 아닙니다. 수급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매매가 잘 통했다면 이미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수급표에서 가져가실 건 방향이 아니라 폭입니다. 하루에 3조 원 규모가 한쪽으로 오간 날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의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2조 8천억 원어치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니까 보통은 원화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능한 설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움직였을 수도 있고 환해지가 걸려있어 실제 환전 수요가 크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루 수십조 원이 오가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하면 이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인 날 환율이 조용하면 그 상승이 새로 들어온 돈인지 원래 있던 돈인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이드카를 매매 신호로 쓰지 마십시오.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재는 장치입니다. 둘째, 하루 상승률을 연 수익률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3.68% 올랐다고 이 속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지수 상승률을 내 계좌 수익률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처럼 몇 종목이 끌어올린 날에는 대부분의 계좌가 지수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넷째, 기대로 옳은 뉴스를 발표된 사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오늘 못 샀다는 이유로 내일 급하게 사지 마십시오. 급등한 다음날 뛰어드는 매매가 가장 비싼 매매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런 날 실제로 해두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내 계좌가 지수 대비 얼마나 움직였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이 격차가 내 포트폴리오가 무엇에 얹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둘째, 오늘 오른 자산의 비중이 계획보다 커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급등은 자산 배분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셋째, 원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수와 수급은 한국거래소, 환율은 서울의 국환중개, 기업 발표는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 뉴스에서 기대라고 쓰인 부분과 발표라고 쓰인 부분을 구분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습관 하나가 대부분의 성급한 매매를 막아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오전 11시 57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건 코스피 200 선물이 5.13% 오른 상태가 1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멈춘 건 프로그램 매매 호가뿐이고 개인 주문은 그대로 체결됐습니다. 둘째, 사이드카는 올해만 47번 발동됐고 매수와 매도가 거의 반반입니다. 드문 사건도 아니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도 아닙니다. 셋째, 코스피는 3.68% 올랐지만 코스닥은 0.12%였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날이라 상승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넷째,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사는 동안 개인은 3조 원 넘게 팔았고 환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숫자는 전부 마감 잠정 집계이고 특정 종목을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크게 오른 시장은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데 세금이 완전히 다른 두 ETF를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것과 미국에 상장된 것, 15.4% 배당 소득세와 22% 양도소득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